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테크 서비스에서 네이버 서비스들에 대한 QA를 진행하고 있는 안효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선 UA상처럼 제 연역이나 이런 근사한 그런 장표는 못 만들었고요. 제가 QA를 시작한 건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 네이버 서비스에 대한 QA를 진행했고요. 주로 그 로그인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위주로 지금 QA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B2B 서비스를 QA하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이제 같이 발표할 자리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타이틀은 보시는 것처럼 그 일본향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일본 테스트 전문 기업과의 협업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꼭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향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떤 테스트를 가지고 품질 관리를 하는지가 하나의 꼭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앞서서 발표해 주신 그 UA상에 계시는 그 아제스트라는 회사와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와 어떠한 테스트를 지금 그 아제스트에서 해주고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일본에 서비스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라인웍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에서는 네이버웍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라인보다는 네이버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네이버웍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는 이 라인의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의 브랜드를 써서 라인웍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 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네이버 제품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메일이나 캘린더 그리고 주소록 드라이브 이런 기능들을 다 한데 모아서 그 협업할 수 있게끔 그 협업용 도구로서 업무용 협업 도구로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UI나 UX를 거의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되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프리 버전도 있으니까요. 네,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는 저희가 이 라인웍스라는 제품을 2017년도에 가지고 나가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5만 개사 정도의 고객사분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 이듬해 2018년도에는 배로 늘어서 10만 개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에서는 앞서서 이제 외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 주세요라는 니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는 43만 개 사고 사용자는 450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45만 개 사에서 사용자가 500만 명 이상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서비스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만 테스트를 해서는 이 일본 고객사들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제스트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업체와 그 업무 의뢰를 할 때 어떤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의 업무를 의뢰를 드렸습니다. 제일 크게 그 요청드렸던 부분은 이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이었는데요. 앞서서도 요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본에서는 뭔가 그 현지화에 대한 니즈가 또 굉장히 컸고요. 아무래도 그 한국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한국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한국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단순히 그 번역기 돌려서 일본어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 현지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현지화 테스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의뢰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신규 기능이나 기능이 수정되었을 때
이런 UI나 UX들이 그런 현지화 작업할 때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는 확보하기 힘든 현지 단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국내에서는 보통 갤럭시 단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단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삼성 단말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일본 현지에서는 소니나 기타 등등 여러 회사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단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현지 단말 위주로 좀 검증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이런 업무를 의뢰하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개발망을 접근할 수 있는 준비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리모트로 저희 내부 사내망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는 VPN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하는 멤버분들한테 VPN 계정을 다 생성해드려야 됐고 개발망뿐만 아니라 저희 사내 시스템들을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본도 부여를 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이야 시스템에서 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VPN 계정이 생성됐다고 해서 사내에 있는 모든 개발망에 접근을 하게 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버에 대한 IP들만 추려서 그 VPN 계정에 다 ACL로 등록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몇 개 없을 줄 알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라이눅스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일이나 캘린더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서비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서비스들이 한 10여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별로 사용하는 서버의 IP를 조사해 보니까 그 서비스당 한 50개 정도, 많으면 70개 정도의 그 IP를 갖고 있었고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보통 이제 개발 DB를 바라보고 있는 알파 환경에서 그 알파 테스트를 또 하고 있고 또 리얼 DB를 바라보고 있는 스테이지 환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스테이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별로 그 알파와 스테이지 환경에 대한 IP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실제 600개가 가까이 되는 IP를 좀 등록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와일드카드를 좀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보안팀에서 당최 거절당하고요. 일일이 수동으로 이 IP들을 개인 계정에 다 등록해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제스트와 이 업무 협의를 할 때 한국어가 가능한 그 인원을 한 명 정도는 꼭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는지 저희가 아홉 분의 멤버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9분 다 한국어를 못 하시는 분들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그 사용하는 라이녹스 제품에는 파파고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메시지 기능에서 자동으로 바로 그 설정한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언어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뭔가 이제 독푸딩 효과도 기대하면서 이 라이녹스를 사용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협의를 했고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확인해 줄 건지 그런 리스트가 필요했는데요. 요게 좀 굉장히 좀 리스키한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현지 업체에서 단말기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 필요한 단말기를 다 사든지 어떻게 수급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현지 업체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다행히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아제스테는 그 단말기들을 엄청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저희가 원하는 단말기들을 다 준비해 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라이녹스를 사용하면서 실제 일본 시장의 PV를 고려해서 필요한 단말기 리스트를 보내드렸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로컬라이제이션 하려면 이 해상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상도와 버전과 단말기 조합으로 최종 리스트를 이제 공유 드렸고 그 기준으로 업체에서는 단말기를 준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출문에 대한 논의도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 테스트를 하려면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저희 QA실에서는 엑셀을 가지고는 그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엑셀로 하게 되면 그 이력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뭐 편집이나 수행할 때 동시 편집도 안 되고 동시 수행도 되지 않고, 그래서 테스트 레일이라는 그 유료 툴을 라이센스를 주고 저희 실 내부에 서버를 두고 TC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그 테스트 레일이라는 툴을 가지고 TC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전달해 드리고 그런 사전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QA 하겠다라는 QA 플랜 문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플랜 문서에서도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 문서에서도 이런 폼으로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TC와 QA 문서들에 대한 산출물도 사전에 정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지스트와 작년 말부터 계약을 해서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앞단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위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VOC나 이런 CS로 로컬라이제이션 관련된 그 문의가 한 건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거의 완벽하게 아지스트에서 해주고 계셔서, 혹시나 그 해외 진출을 일본향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다면 아지스트 쪽과 컨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 일본향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품질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기능 테스트 하나만으로는 그 고객사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2017년에 그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2016년부터 필드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지 단말로 현지의 통신사망을 통해서 현지에 좀 번화가나 이런 곳을 갔을 때는 그 통신 속도가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만든 라이녹스라는 앱이 그런 환경에서도 잘 동작을 하는지 일단 필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후쿠오카에 그 라인 후쿠오카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단말기랑 이런 것들 다 대여할 수 있었고,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체 후쿠오카니까 후쿠오카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기능 테스트도 했지만, 현지 통신사망에 그런 네트워크를 물렸을 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그 성능, 그러니까 리소스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기능을 수행했을 때 뭐 네트워크가 뭐 불필요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뭐 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사용량이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소스 추정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발견한 이슈들을 다 고쳐서 2017년도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진행해야 될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TC 기반과 경험 기반으로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는 그 일본에는 ID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거점별로도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본은 일본 특성이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IDC가 접속이 안 되게 되면 모든 서비스가 목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난 대비책이 강구돼 있고, 한쪽 IDC가 안 되더라도 다른 IDC도 접속해서 연결이 되게 그렇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 IDC를 다 물려서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카카오톡에서 IDC 화재로 인해서 좀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책도 되고,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IDC를 두 군데에 둔 거는 그 카카오톡 장애가 나기 전부터 터지기 전부터 고려해서 했던 세팅했던 부분이라서 카카오톡 장애가 났을 때 솔직히 좀
네, 웃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라이넉스는 이렇게 좀 재난 상황에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그 IDC별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서 진행해주는 세네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네티 테스트를 하면은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하는 서비스들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품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QA 입장에서는 그러면 개발 품질 먼저 챙겨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 개발 품질이 그러니까 세네티 테스트를 하기 전과 후를 따져보면 단순히 이제 개발만 해서 넘겨졌을 때는 QA 기간이 엄청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모든 서비스가 딱 어느 날짜까지 개발을 완료한다고 정해주면 그 개발이 완료된 날짜부터 5일은 개발 통합 테스트라는 기간을 두고 이 세네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세네티 테스트는 TC는 QA 쪽에서 제공해주고 그 개발에서는 그 통합 테스트 기간 동안 그 각 서비스의 자체 기능 테스트도 하지만 서비스끼리의 연동에 중점을 둬서 이 세네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패스율이 90%가 됐을 때 QA는 스타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발 품질을 먼저 챙겨야 그 B2B 상품을 서비스 할 때도 뭔가 더 좋은 품질로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서 현지 테스트에서도 진행했던 내용인데 그 앱의 리소스 측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성능적인 측면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고요. 실제로 뭐 고객사에서 VIP를 통화를 하는데 너무 버벅거립니다라는 CS가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보여줄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 측정을 해보면 뭐 CPU가 계속 100을 치기 때문에 느립니다. 혹은 메모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 메이저 QA 배포 때마다 이 리소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배포가 그렇게 그 짧은 주기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테스트를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메이저 배포는 뭐 많으면 3번, 많으면 4번, 보통 3번 정도 하고 있어서 QA 기간도 한 2달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덕분에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성능 쪽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이전 버전과의 패턴을 비교하면서 이번에 기능 추가나 아니면 모듈이 변경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도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넉스에서는 오픈 API를 고객사한테 제공해 주는데요. 이 API를 가지고 고객사에서는 각 그 회사에 맞게 적용을 하겠죠. 근데 이 API가 잘못되면은 당연히 이제 적용하는 고객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API가 수정이 있거나 아니면 신규 API가 추가가 되게 되면 저희가 매뉴얼로 일단 네거티브한 값과 포지티브한 값을 다 넣어가면서 조합 테스트를 API 테스트를 하고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API가 서비스별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라미터 조합을 다 하면 몇천 개의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수동으로 할 수 없고 자동화를 구현해놔서 매일 새벽에 자동화가 돌게끔 해놓고 리포트를 받고 있고 이제 메시지로 해서 본 메시지죠. 본 메시지가 오늘 빌드는 성공했습니다. 뭐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API 테스트 관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화벽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 테스트. 이거는 아마 하는 서비스는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 고객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고객사별로 자체적으로 방화벽을 형성해서 그 업무를 하는 환경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업무하다가 카카오톡이 서버를 막아서 카카오톡이 안 된다든지 뭐 블리자드를 차단해서 게임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류의 것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딱 인증된 서버만 통신할 수 있게끔 자체의 방화벽을 구성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고객사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항상 이 화이트리스트 IP를 전달을 합니다. 해서 우리 IP들은 방화벽에 그 등록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컨셉인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비슷한 환경으로 방화벽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고객사에게 그 화이트리스트 IP를 전달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 리스트를 받아서 그 방화벽에 다 IP를 세팅하고 그 안에서 기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은 걸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테스트는 아니고 테스트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2, 30건의 고객 문의나 장애 건들이 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단순 문의 내용도 있지만 뭐 버그성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개발 실수도 있겠지만 QA에서 이렇게 많은 앞단에서 많은 테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친 버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고 개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줬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이 내용을 분석해서 QA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서 뭐 세부적으로는 뭐 TC를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들을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 배포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많은 종류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단연간 그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앞서 이제 요의사항이 엄청 많은 그 큰 규모로 일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그 챗 GTP와 유사한 클로버 X라는 제품을 출시했죠. 그래서 거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본 앱스토어 사용자들의 특징을 좀 알려줘라고 했더니 한 5개 정도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앞서서 요회사는 9가지의 키의 고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 간단하게 5개 정도 나온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계속 말하는 게 높은 품질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많은 단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로 소통을 하는데 일본은 한자도 쓰고 히라가나도 쓰고 가타카나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는 그런 문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엔 이 3가지 문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뭐 후리가나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고객사에서 왜 너네는 후리가나는 지원을 안 하니? 이것도 해줘라고 해서 추가한 스펙인데요. 후리가나가 한자를 읽는 방법을 옆에 일본어로 표기를 해주는 걸 후리가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을 추가할 때 보면 여기 이제 이름에 한자를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한자 입력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밑에 후리가나로 할 수 있게끔 추가 좀 해달라고 해서 스펙이 추가된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구성원 정보에는 여기 한자가 나오고 뒤에 읽는 법이 나오는 이런 후리가나 케이스도 같이 고려를 했고 이렇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너네 정렬은 어떻게 할 거야? 네, 그 정렬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요. 아무튼 문자가 하나가 추가되면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고 후리가나 말고 또 다른 문자가 있는 것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려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문화적 특성인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고객 문의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예의가 바르고 엄청 공손하세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문구 하나를 협의하는데 뒤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캘린더에서 어떤 권한에 따라서 이 공유 캘린더는 넌 권한이 안 되니까 시간만 확인할 수 있어 라는 타이틀을 적고요. 그 아래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설명이죠. 공유 캘린더에서 작성한 일정의 시간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의 상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건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한 건데, 서비스 팀하고 저희 QA 팀에서는 이제 이견 없이 이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검토해서 나온 얘기는 이 없다라는 거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빼달라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손하고 좀 긍정적인 그런 UX와 UI를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보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요. 규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저희가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 같은 거를 어떤 이제 업무 때문에 요청을 해도 공유를 절대 해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안에 되게 민감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메일 같은 경우에 이런 보안을 좀 강화해달라고 이것도 고객사 쪽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좀 더 보안에 신경 쓴 메일을 보내고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 메일에 이제 인증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 디킴 인증이라는 걸 추가했고, 이 디킴 인증은 메일에서도 다른 메일 서비스에서도 많이 이제 인증 그 보안 때문에 많이 적용하는 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송 서버에서 이제 헤더에 그 디지털 서명을 이제 보안된 디지털 서명을 넣고, 수신 서버에서는 이제 발송 서버에서 보내진 공개 키로만 이 메일을 인증받을 수가 있어서 중간에 변조되거나 뭐 변경되는 걸 덜 하게 하는 그런 인증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증도 좀 강화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능단으로 파고들면서 이런 건 좀 보안에 신경 써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관련해서도 아까 뭐 페이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일본은 그 신용카드보다는 어떤 그런 페이나 아니면 그 현재 현금 결제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8월 달에 그 요해상 회사에 제가 방문해서 도쿄에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뭐 옛날보다는 많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현금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결제하는 케이스가 적어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밖에 없는데, 만약에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현금 결제 케이스도 같이 고려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로바가 얘기해 준 거 외에도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느낀 게, 모바일 OS 점유율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그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현재 지금 한 70% 가까이 육박을 하고, iOS는 30%가 안 되는 정도까지 와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엄청 많은데, 일본은 반대, iOS 사용자가 거의 70%고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모바일 서비스를 고려하신다면 그 안드로이드보다는 iOS 쪽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라이넉스 접속자 환경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iOS 사용자의 전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접속 환경을 또 보면 신형 단말기보다는 이런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는 이제 SE 2세대 옛날 구형 단말기죠. 이 단말기가 접속률이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또 SE 시리즈, 네, 그런 순으로 됐고, 안드로이드는 이 30% 정도의 비율 내에서 굉장히 그 많은 단말기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이제 구글 픽셀을 제외하면 보통 다 일본 현지 단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어떤 제품을 고려하실 때는, 모바일 제품을 고려하실 때는 일본 현지 단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가 충분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일본 업체와 어떻게 협업을 했고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업체랑 협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문제고요.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려서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뭐 번역 기능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되게 디테일한 스펙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스펙 문의가 오면 해줘야 되는데 스펙 설명을 쭉 장황하게 하고 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번역기에 의존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요. 저희 그 다행스럽게 저희 채널 내에 그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을 둬서 같이 이제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스펙 설명 같은 걸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통역사를 이제 섭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체 네이버에서는 이제 통역사를 섭외가 있어서 통역사분 시간 맞춰서 통역사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해외 서비스를 하려면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꼭 같이 배정이 돼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 의뢰 프로세스도 이번에 이제 아제트랑 협의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서비스가 10여 개의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별로 어떤 서비스는 메일로 이 리스트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메일로 보내거나 또 어떤 서비스는 위키 같은 데 정리해서 여기 정리했으니까 여기 가서 봐주세요. 혹은 뭐 간단한 것들을 메신저로 보내서 요 스트링 변경됐는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각기각색의 채널로 업무 의뢰를 일본 쪽에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메신저로 잠깐 놓치면 그 케이스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버그 트래킹 시스템에 다 하나의 의뢰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등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이제 비용도 없어지고 누락되는 케이스도 없어서 뭔가 그 의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테스트 하실 때도 이제 프로세스를 정립하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QA 기간이 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포하면서 업체와 저희 간에 뭔가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배포가 끝난 다음에 포스트모텀을 하면서 좋았던 포인트와 좀 안 좋았던 포인트들을 공유하고 8월달에 제가 아지트에 방문한 이유가 이 포스트모텀 때문에 방문한 거거든요. 실제 대면해서 너네들 이런 거가 참 좋았지만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 좀 고쳐주면 좋겠다. 예, 그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났더니 이번에 이제 새로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는 좀 개선이 돼서 그 프로젝트 끝난 이후에 이 포스트모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라인웍스 QA 입장에서의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지금 일본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일단은 되게 안정화된 테스트로 좀 더 품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업체랑 테스트하다 보면 테스트가 이래서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가령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홋카이도에 계시는데 거기서는 속도가 너무 테스트 환경에 접속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려면 테스트 환경에서도 글로벌 세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돼서 그런 걸 포함한 테스트 제약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오너십을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웍스 모바일 재팬이라고 일본에도 저희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오너십을 갖고 뭔가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거를 운영을 하면 좀 더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안정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아까 이제 인도 시장도 있고 동남아 다른 시장도 있는데 그런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정리를 잘 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